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적과전 사과배 단감떨 분감 두 번째 시간으로 보험가입 금액과 보험료에 대해서 차액보험료, 환급보험료까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가입 금액, 보험가입 금액은 바로 이제 우리가 권투 선수라면 이른바 권투 선수는 링에서 해야죠. 링쯤 되겠고 어떤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을 하는 운동장쯤으로 비유를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게임 바깥의 영역과 안과 밖을 설정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 게임은 안에서만 해야 되잖아요. 권투도 이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 게임이라면 요 밖에 안을 벗어나는 행위는 바로 요 법이겠죠, 법. 법 테두리를 벗어난 자는 깜빵에서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버리죠. 그러듯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보험에서 보험가입 금액, 이 바깥, 보험가입 금액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럼 이 바깥의 영역은 전혀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인정. 이 안에서만 인정해준다. 뭘 이 안에서? 보험계약의 요체는 바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농협이 바로 우리 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맞아. 농협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즉 어느 때 재해보험이 있을 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손해를 보면 거기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바로 유상, 쌍무, 대가제공을 지는 쌍무, 낙성, 낙성계약이니까 불요식, 어떤 요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계약은 원래 어느 때 성립하느냐? 바로 바로 우리 농협하고 우리 계약자 농민이 우리 사과에 대해서 계약 체결합시다. 계약 보험에 들겠소. 승낙하겠소. 하면 되는 거지. 어떤 문서는 필요하지 않는다. 그럼 문서를 뭐냐? 이거는 이제 그냥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계약의 성립과는 관계없다. 따라서 문서가 없더라도 둘이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제 이런 계약이, 이 계약, 즉 이 계약의 요체가 바로 보험료와 보험금인데 이 보험금은 바로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해서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틀인 거죠. 그러니까 보험가입 금액은 기초 중에 기초죠. 그래서 이제 첫째 보험가입 금액이 뭐하냐? 바로 보험료 산정을 기준한다. 바로 이번에 하겠지만 보험료, 영업보험료, 그 다음에 순보험료, 다 똑같은 부가보험료, 무슨 계약자 부담 모두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제 환급보험료도 계약자 부담 보험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보험가입 금액을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을 구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가피자 공식뿐만 아니라 가피자 공식만 구하는 거 아니에요. 가피자 공식, 즉 보험가입 금액 요걸 때만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손자 공식에도 반드시 구해야 된다. 왜? 한도로 작용. 한도. 즉 바로 1억인데 손해액이 1억 5천 나왔다. 그러면 1억만 보상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 금액을 구하지 않는 품목은 없다. 어떤 문제도 반드시 보험가입 금액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험가입 구하는 공식은 이제 품목마다 다릅니다. 품목마다. 그래서 이제 수확감소 보장 여기는 바로 어떻게 하냐? 평년 수확량하고 가입 가격. 평년 수확량의 100%다. 나머지 수익 감소 보장은 50%에서 100%.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은 시설비 면적. 이렇게 이제 보험가입 금액을 구하는 게 품목마다 다르다. 그래서 예전에 전 품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 산정을 기준하고 그 다음에 가피자 공식은 바로 보험금을
직접 결정해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1억이면, 보험가입 금액이 1억이면 피해율이 50%고 자기 부담 비율 0은 없지만 0으로 하면 5천만 원이에요. 2억이면 동일한 거예요. 바로 어떻게 돼요? 1억이에요. 1억. 따라서 보험가입 금액이 높을수록 바로 보험금이 많아진다. 즉 가피자 공식에서는 많아지죠. 대신 이제 보험료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뭐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는 주식에서 하죠. 하이 리스크, 많이 주식을 많이 살수록 하이 리턴, 많이 돌아오고 위험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을수록 리스크가 보험료가 높을수록 보험금을 많이 받죠. 그죠? 보험료 많이 냈는데 자연재해 조세가 없으면 다 보험금 하나도 못 받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보험가입 금액이 가피자 공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죠? 하이 리턴이 된다. 하지만 이제 손자 공식은 보험금을 직접 결정하지 못하고 한도로서만 작용을 한다. 우리 지금 하는 적과전 종합위험도 가피자 공식도 아니요. 손자 공식도 아니에요. 이런 이유는 뭐냐면 아주 정말 정확한 손해를 산출해서 우리 농민의 피해를 보상해주자 하는 취지에서 정말 그 피해 입은 과실 개수를 정확히 셉니다. 누적 감수 과실수.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약속한 가입 가격을 곱하면 나오니까 손자 공식만큼의 손해액만큼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여기는 이제 피해 누적 감수 과실 수를 정확히 산출해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 정말 아주 손해에 근접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바로 가피자 공식도 아니요 손자 공식도 아니지만 적과점만큼 정확하게 손해를 계산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에게도 좋고 우리 보험회사 입장으로 좋죠. 다만 보험회사는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의 비용이 많이 들죠. 이렇게 하면 우리 손해평가사분들에게도 굉장히 일도 많고 하니까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좋지만 보험회사와 국가는 그만큼의 여력이 있어야만요. 하죠. 그래서 결국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사과배, 단감, 떨분감에는 가피자 공식으로 한 번에 해결하고 피해율 계산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가피자 공식은 오차의 범위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직접 결정하지 못하고 한도다, 한도. 자, 이제 11회 시험에 킬러 문제가 6번 한도였어요. 한도. 바로 벼의 평년 수확량의 한도 130%.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 곱하기 130%를 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킬러로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적과전에서 한도, 적과전 누적 감수 과실손해보험금하고 착과감소 보험금을 합했더니 이거보다 높았다. 이를테면 이제 보험가입 금액이 1억이고 이제 편의를 해서 자기 부담비를 없다고 치면 없는 건 없어요. 치면 총 1억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착과감소 보험금이 3천만 원, 과실손해보험금이 8천만 원이다.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 얼마만 지급해요? 7천만 원만 지급한다. 한도. 따라서 이제 적과전에서 아직까지 단 한 번 나온 적이 없는데 이거를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적과전에서는 보험가입 금액이 차액보험료 낼 때 외에는 또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반드시 구해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이 보험금을 적과전의 보험금 바로 한도가 이거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해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적과전 보험금 할 때 자세하게 하고 반드시 이 한도 문제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 만들어서 풀어봐야 됩니다. 이제 예전처럼 누적 감소 과일 손해보험금 구했다. 작가 손해감소 구했다. 아, 이제 난 100점이다. 그런 시대 아니에요. 두 개 합해가지고 요 한도를 체크해 줘야 된다. 이제 한도를 체크하라. 한도를 체크하지 않으면 이제 함정에 걸려요. 이제 우리 출제자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이제 평년수학량 한 번도 안 나오다가 130% 한도 저항 11회 시험에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년수학량 한도는 한 2, 3년은 못 내겠죠. 바로 이제 다른 한도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과전의 한도, 이분이 얼만큼 이 수험생이 공부를 했는가. 그래서 이제 아주 우리가 눈 부릅뜨고 과실손해보험금, 착과감소보험금 내고 이제 한도를 체크해야 된다. 11회 시험의 교훈이에요. 11회 시험의 교훈. 한도를 잊지 말라. 한도. 잊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손자공식은 반드시 손자공식의 모든 한도는 보험가입 금액이에요. 따라서 손자공식에서는 반드시 보험가입 금액을 구해야 되고 적과전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험가입 금액에 서설이 길었는데 그 의의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산정식은 잘 알다시피 바로 평년수학량의 100% 가입이에요. 100% 가입하고 그래서 가입 가격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선택의 자유, 이제 가격 차별이 없고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과속 문목은 50%에서 100% 니네가 알아서 가입해라. 가입해라. 선택해서. 그래서 하는 이런 차별적인 시행을 해서 니네가 조금 든 만큼 보험금도 조금 지급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50%든 사람, 100%든 사람 해서 이렇게 가격 차별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평년수학량이 100% 가입으로 비례보상이 의미가 없다. 즉, 축사나 이제 시설, 가축은 바로 이제 비례보상을 하는데, 비례보상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제, 보험 가액은 1억짜리 건물인데, 보험을 5천만 원만 들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비례보상인데, 평년수학량 100%가 의무적이기 때문에 평년수학량이 바로 이 과수원의 전체 가액을 가정하기 때문에 바로 비례보상 의미가 없다. 그래서 논밭작물 이거는 비례보상이 의미가 없어요. 왜 50%라도 50% 했었더라도 보험금을 50%만큼 주기 때문에 이제 논밭작물 과수는 비례보상이 의미가 없다. 다시 평년수학량이나 다음에 가면 다시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입 가격, 가입할 때 가격이기 때문에 수학기 가격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수학기 가격은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죠? 이제 가입 가격, 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농업수입 안정보장은 가격 하락분도 보장을 해주는데 요번에 이제 26년도에 대폭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새로운 농구문 이론서 나오면 알아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를 좀 이제 헷갈리게 하는 게 바로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액하는 경우가 적과전에서는 이제 적과전과 남의원 보장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가입 수학량이 기준 수학량보다 클 때 이때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뭐 평년 수확량 100%로 가입을 했는데 이 기준 수확량이 80%밖에 안 돼. 그러면 이분은 어때요? 보험료 많이 내고 기준 수확량 작기 때문에 이거 이상 손해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금은 조금 받기 때문에 이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하고 차액보험료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차액보험료 그때 가서 알아보기로 하고, 이제 나무위험보장에도 가입 결과주수가 가입을 1000그루 했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800그루밖에 안 됐다. 그러면 29%를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합니다. 보험가입 금액을. 그래서 이제 보험료 낮추고 보험금도 이제 낮춰요. 여기는 이제 가피자 공식이니까 그렇게 한다. 이제 여기서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보험가입 금액에 감액하는 경우가 설명도 별로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고추 브로콜리예요. 고추 브로콜리. 그 다음에 이제 축사나 가축의 경우 있는데, 이제 나머지는 환급보험료가 사겠지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하는데 보험기간이 끝나지 않았어. 보험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때까지 보험료를 냈다. 이를테면 11월 30일까지인데 이 피해를 봐서 10월 30일 날 누적 감소 과실수에서 과실손해보험금을 줬어요. 그런데 이 한 달 사이에 이제 만생종이 있었어. 수확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이때 또 손해가 났다. 이런 경우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한다라고 규정해요. 이거는 정규 규정이 없고 환급보험료 규정에만 있어요. 정말 짜증나는데 정규에는 없고 환급보험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 하고 그 골치 아픈 거 있고 이렇게 이제 규정이 미비한 거는 낼 수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여기 이제 차액보험료 여기 나올 감액은 꼭 기억해야 되고 한다.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의 감액 규정이 우리 농구먼 이론서는 약간 정신이 없다. 명확하지가 않다. 일단 그렇게 알고 적과점과 나무위험 보장의 감액은 대신 여기는 이제 확실히 알아요. 여기는 시험에 내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감액은 좀 짜증나게 서술됐다. 일단 그렇게 하고 환급보험료 가서 또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가입 금액은 그 의의에 대해서 보험료와 보험금 결정. 그런데 이제 적과전은 한도만 하고 이제 이 한도 적과전에 이렇게 한도로 작용하는데 이것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산정식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 당연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 의미는 비례보상 의미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수학기 가격. 이 정도 생각을 해야, 이거는 이제 전혀 시험에 안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하니까 비례보상이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가입 가격이니까 수학기 가격은 고려하지 않고 하니까, 농업수입 안정보장하고 다르다. 이 정도는 이해해야 실력자 소리를 듣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감액은 이제 차액보험료 때 꼭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환급보험료 때 좀 정신없는 규정들이 있다.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료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지만 우리 손해평가사하고는 별로 이제 관계가 없는 영역이지만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매년 10점에서 15점 반드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정말 심도 있게 숙달된 조교처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료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영업보험료, 그 다음에 이제 순보험료,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 즉 영업보험료는
바로 순보험료, 부가보험료다. 영순 아빠다. 그래서 영순 부, 그죠? 이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인데, 바로 순보험료는 이제 이걸로 보험금을 이제 지급하게 되죠. 이 보험료를 받아서.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의 운영 경비, 뭐 월급도 주고 무슨 손해평가사들 비용도 되고 그런 비용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액 국가 담당한다. 국가가 부담해준다. 이제 순보험료는 바로 이제 세 당사자가 나눠 갖는다. 바로 이제 계약자,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지자체. 예, 국가와 지자체는 이제 법인이죠. 법인 형태죠.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를 구별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거고, 세 당사자가 나누어서 낸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회보험적 성격을 지닌다. 이제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역대 보험 중에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없죠. 다 자연재해는 거의 면책 사항입니다. 태풍에 의해서 뭐 생명을 잃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생명보험도 요즘은 있다고 하는데, 예전부터는 이제 자연재해 불가항력에 의한 거는 바로 인정해주지 않는데, 이제 이 농업재해보험은 바로 이제 국가가, 지자체가 이렇게 농민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보험회사가 자연재해 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아무도 안 달라들어요, 보험회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약물 재해보험은 농협만 하고 있죠, 농협. 그래서 국가가 여기를 보조해준다. 그래서 이제 이 보험은,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결국 개인 기업인 농협을 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국가와 지자체를 대리한다. 그러니까 우리 손해평가사는 공적인 임무예요, 공적. 즉 일개의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사적인 신분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공적인 마인드, 의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 기업에서 나오는 개인 생명보험이나 이런 보험조사원 내지는 사정사와 손해사정사 등 이런 분들하고는 성격이, 우리는 공공재정,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준공무원적인 지위를 부여해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인 거기 때문에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험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정부 보조 보험료,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보험료는 이제 영업보험료 요거 하나를 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뭘 기준으로 하냐? 보험가입 기준.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링에 해당하는 요 틀, 그죠? 여기 바깥에 나가면 안 돼. 이제 보험가입 금액.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보험가입 금액 기준으로 여기서 영업요율을 곱해준다. 그러니까 요율은 이제 누가 결정하냐? 보험개발원이 결정합니다. 보험개발원이 결정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이제 요율을 결정하는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이제 시군구까지 했는데 읍면동까지 확인됐더라. 그 경우라. 그 다음에 요율 상한제가 있더라. 요 두 개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요율을 곱하고 거기에 이제 할인 할증을 해주더라. 그래서 방제시설 해주면 할인. 그 다음에 부보장. 적과자는 가을동상에 일소부보장을 가입하면 부보장이니까 요거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 받지 않겠다가 아닐 보장을
받지 않는다 하니까 그래? 그럼 너 보험료 할인해 줄게. 그다음에 5종 한정. 자연재해 조수해가 하자가 아니라 강태우 집 지화 요것만 보장받겠다. 그러니까 그래? 고맙네. 대신 보험료 할인해 줄게. 즉 냉해 이런 거 지진 이런 거 지진하죠. 냉해 이런 거 보장받지 않겠다 하니까는 한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화전에서 부보장, 한정부장 받는 경우는 가을 동상의 일소, 그 다음에 5종 특약. 이 경우에 이제 할인율은 주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율 방제시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보험률은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 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영업요율은 바로 순보험료율. 영순 아빠니까 여기도 요율도 순보험료율 따라서 부가보험료율이다. 그래서 이제 영업보험률이 10%면 여기 9%면 여기 1%다. 이렇게 요 공식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업보험료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순보험료는 보험가입 금액에 순보험료를 곱해요. 그죠? 순보험료를. 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똑같고 여기도 할인해 줘야 되니까 순보험료. 순보험료는 바로 이제 이걸 왜 구하냐? 이제 이거 가지고 계약자와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해야 되니까 요거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전액 보조하니까 따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아까 했던 영업보험료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순보험료 내는 공식이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영업보험료, 영업료율 분의 영업료율을 곱해줘도 동일하죠. 자, 중학교 2학년으로 돌아갑니다. 1학년인가요? 자, 영업료율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1이니까 동일하죠, 이 식은. 그러면 이제 요거랑 바꿔치기. 순보험료율 1이 오고 영업료율 1이 가면 영업료율이 안쪽으로 가면 아까 했던 뭐예요? 영업보험료 내는 공식이네요. 이게 바꾸면. 그러면 이제 요게 남네요. 이 뒤에가 요거 바꿔치기 했으니까 순. 그래서 순보험료는 영업보험료 곱하기 영업보험료율분의 순보험료율이다. 그죠? 여기에서 요걸 곱해주면 된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요건 1이니까 동일하죠. 그래서 요거와 순보험료율 이쪽으로 오고 영업료율 이쪽으로 가면 바로 이 전체는 영업보험료. 그 다음에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부가보험률도 부가보험료율 곱하기 손방 부란 말. 그러니까 가요 이거 외우는 방법은 가요 손방 부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이죠. 기본. 모든 보험료의 기본이에요. 가요 손방. 손해율 방지시설. 자,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 역시 또 이거 곱하기 영업요율분의 영업요율이다. 동일하니까 1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바꿔치기. 부가보험료를 이쪽으로 오면 결국 앞에 거는 영업보험료, 뒤에 거는 영업요율분의 부가보험료.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여러분 빨리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도 다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공식, 요것만 할 게 아니라 요것도. 그 다음에 이제 순보험료는 바로 세 당사자가 나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당사자가 나누니까 계약자 부담 비율, 정부 보조 비율, 지자체 부담 비율을 합하면 100%예요, 100%. 100%. 그러니까 100%니까 순보험료 이꼴 순보험료.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순보험료 곱하기 계약자 부담 비율 하면 계약자 부담 비율. 순보험료 곱하기 정부 보조 비율 하면 정부 보조 보험료. 그죠? 지자체 부담 비율 곱하면 지자체 부담 보험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바로
순보험료에서 여기 뭐예요? 여기. 요게 바로 계약자 부담 요율이에요. 계약자 부담 요율.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보험료. 순보험료 여기는 이 두 개는 순보험료에 대해 곱해야 돼요. 순보험료. 여기 앞에 세 개는 영업보험료. 순보험료는 그 아빠가 영업보험료니까 영업보험료를 곱하고 계약자 부담보험료와 정부보험료의 아빠는 순보험료예요. 순보험료. 토대가 되는 보험료가 그러니까 여기는 순보험료를 곱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우습게 만만하게 보시면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그러니까 정말 10회 이상 반복을 하고 문제도 수없이 풀어봐서 어디에 완전히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자 부담요율 더하기 3개 더하면 100%인데 그러니까 이래서 이걸 빼야 계약자 부담 비율이 나오니까 순보험료 곱하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이거 바꾸면 이거 역시 계약자 부담 비율이에요. 계약자 부담 요율 비율. 그죠? 이거는 순보험료가 또 이렇게 되니까 바로 여기다가 계약자 부담 비율로 곱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나왔는가를 살펴보려고 갈수록 꼬아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정부 보조 보험료는 정부 지원료, 그러니까 정부의 총 보험료, 정부 지원 총 보험료.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를 해야 돼요. 또 여기서 이제 총 지원 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강 살펴봤고 바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하고 딱 시험장에 뜨면 시험장에 반드시 뜨니까 결국 최소 5에서 최대 15점 또 15점 또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한다 해서 그치면 안 돼요.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망설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최고의 적은 망설임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 할 때 이런 말 하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망설이면 우리 시험은 망설이면 알아도 이해하고 있어도 망설이면 망한다. 1년 망해. 말이 1년이지. 1년 망해요. 그 물론 이제 1년간 벌어들이는 액수라면 적을지 모르지만 인생에 얼마나 에너지를 소모하고 합니까? 망설이면 망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다 알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험장에 가서 이거 그리고 있을 겁니까? 이거 그리고 어디서 나와도 탁 총지원 보험료 나와도 탁 3개 더한다. 어디서 나와도 할 수 있게끔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 표 영업보험료는 가장 이제 가장 근본적인 아빠가 이제 바로 영업보험료죠. 영업보험료는 영순아빠,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다. 그러니까 영업보험료가 상위 개념이고 하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순보험료는 하위 개념이니까 상위 개념에서 나와야 돼. 영업보험료 곱하기 영업료율 곱하기 순보험료. 아까 했죠. 부가보험료는 영업보험료. 여기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걸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보험료는 영업보험료. 그 상위 개념에서 요거를 곱해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료율은 순보험료율, 부가보험료. 따라서 영업료율이 10%면 여기 순보험료율이 9%면 여기는 1%예요. 율로 나오는 거. 그러면 이제 순보험료는 뭐냐? 순보험료는 바로 세 당사자가 나눠 갖는 거다. 계약자, 지자체, 정부. 그러면 이제 순보험료 곱하기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순보험료 곱하기 계약자 부담 비율. 지자체는 순보험료 곱하기 지자체 지원 비율. 정부는 순보험료 곱하기 정부 지원 비율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약자 부담 비율, 지자체 지원 비율, 정부 지원 비율 세 당사자가 나누어 가지니까 총 100%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100%가 1이죠. 100%에서 빼면은 계약자 부담 비율. 그래서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이렇게 나온다. 지자체 지원 비율은 규정 없어요. 이제 시간에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원 비율이 26년에 좀 많이 저기 합니다. 일반적으로 50% 지원이지만 적과점과 변은 지원 비율이 33, 38, 그 다음에 50, 60, 뭐 65 이렇게 바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안정 보장은 대폭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때 가서 외우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순보험료는 정부 계약자와 지자체와 정부가 나누어 부담한다. 요 개념만 있으면 이제 안 외우고도 쉽게 할 수 있죠. 안 외우고 이제 요거가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요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거다. 그래서 이제 순보험료는 바로 계약자 부담 3, 4, 5고 그것만 알면 안 되고, 여기서 영업보험료가 나왔으면, 요율이 나왔으면 바로 이 공식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총지원보험료, 그 다음에 정부지원 총보험료, 정부보험료, 정부지원 총보험, 정부가, 국가가 바로 순보험료에 이만큼 지원.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는 전액 정부지원. 전액 정부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지원 총보험료는 5와 6이다. 그죠? 그러면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하는 게 지자체. 그죠? 총지원. 그러니까 총지원 보험료는 지자체까지 합한다. 그죠? 그래서 4, 5, 6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지원 총보험료 하면 부가보험료 알아야 돼요. 정부지원 보험료가 어느 걸 하는지 요 두 가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이거지만 이제 결국 총지원 보험료 알려면 결국은 다 알아야 되다. 총지원 보험. 부가보험료 알려면 바로 순보험료, 영업보험료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표를 하고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느 거 나오는지, 순보험료 나오는지, 총지원 보험료 나오는지, 이거 나오는지,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를 알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보험료 파트에 다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문제까지 곁들여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고 또 이제 제가 여기에 관한 문제들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 결정 요인,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참고해 주시고, 이제 적과전은 특이하니까 적과전만 또 따로. 그래서 이제 바로 보험료율, 손해율, 그러니까 보험료 결정 요인이 뭐냐? 보험가입금액, 가요, 보험료율, 손해율에 의한 할증 할인, 방제시설 할인, 그 다음에 이제 부보장, 한정보장, 그죠? 한정보장, 가요, 선방부, 이제 다른 거는 가요, 선방, 그죠? 이제 나무는 가요선, 시설은 가요, 시설, 나무, 일반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인 것만 해주면 보험료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율은 이제 보험개발원이 하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할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알 거는 산정 단위가 바로 시, 구였는데 이것이 너무 범위가 넓다. 제가 어디 군 단위로 떨어지는 거 아니고 읍 단위, 면 단위, 그죠? 이렇게 태풍이 휩쓸고 가더라도 A면은 쓸고 안 쓸고. 그래서 읍면동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갑에 단감탈거.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율을 한 번에 제외가 많다고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상한제가 있다. 설마 이거 시험에 내겠습니까?
내면은, 정말 짜증나죠. 그렇지만, 이제 상식 수준에서 하고, 그렇게 가볍게 욕하면서 외웁시다. 설마 이걸 내겠냐 하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그래도 외워줍시다. 여기는 이제 벼가 없어요. 벼가 없고 가로치기로 낼 수 있으니까 가로치기로. 여기는 사과배가 없네요. 여기는 벼가 없고 벼가 없어요. 사과 배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기 좋으니까 벼가 다 있으리라 생각하잖아요. 벼가 당연히 있겠지 하는데 벼가 없어요. 벼가. 그러니까 보험료율은 이렇게 하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보험료율에는 영업료율, 바로 순보험료율, 바로 부가보험료율, 요게 있다. 그 뭐죠? 계약자 부담료율은 영업료율 아니에요. 이건 나눠 부담하는 비율. 나눠 비율. 셋이 정부, 이거는 이제 품목마다 다 다르죠. 지자체마다. 지자체는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하고 보험료율은 그렇게 해서 끝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율. 자, 이거 명칭부터가 아주 보험회사 입장에서 한 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아주 손해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손해냐? 바로 순보험료를 가지고 나누니까 여기가 이제 영업보험료 아니에요. 순보험료 무의식적으로 여기 영업보험료 써버리면 안 돼요. 순보험료. 그러니까 영업보험료만 있으면 순보험료 계산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급보험료.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A 농가로부터 받아들인 보험료 분에 지급한 것이 손해라는 거예요. 손해율. 농민 입장에서는 불쾌하죠. 보험회사 왜 손해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지급률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손해율이라고 했어요. 완전히 좀 우리 농민 입장에서는 그래 니네가 우리 보험금 지급한 게 손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장명하신 분이 도대체 일본 책을 베껴 오셨나 아니면 누가 있는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그러니까 순보험료, 요 계산은 5년간 합니다. 5년간. 그러니까 5년간 어느 때 하냐? 가입한 횟수만 따지겠죠. 가입한 횟수 5년간. 가입한 횟수 5년간 계산해요. 3년 가입했다 그러면 3년만 따져요. 2년 가입했다 2년만 따지는 거죠. A농가가. 그래서 이 보험 이것이 바로 80%에서 손해율 120%. 요 사이다. 그러면 그래 보험료 할인 할증 안 해준다. 할인 할증. 근데 120% 넘게 우리 보험회사를 손해보게 하신 분은 보험료를 할증하겠다. 그죠? 최대 500% 하는 사람은 50%까지 할증하겠다. 최대 50%. 그 다음에 최대 30%. 5년간 한 것은 할인해 주겠다. 그래서 손해율 할인 할증. 즉 첫째 손해율의 역할 보험료를 할인 할증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손해율이란 명칭은 마음에 안 들지만 다 여러분 해줘야 돼요. 첫째 보험료 할인 할증. 그보다 더 중요한 최저 자기 부담 비율 결정. 자, 요거는 이제 모든 과목 공통. 그죠? 고추 브로콜리는 이제 여기 10% 20%가 아니지만 이제 3% 그죠? 하지만 그 다음에 적과점만 하는 것은 바로 착과 감소 보험금의 보장 수준을 결정한다. 그래서 보장 수준이 50%냐 70%냐. 자, 여기 이제 25년도에 개정됐어. 25년도.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반드시 나옵니다. 3년간 자, 이제 차근차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손해율을 자, 항상 공부를 할 때 손해율 하면 보험료 할인 할증.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할인 할증 항상 전체를 봐야 돼요. 첫째, 최저 자기부담 비율 결정. 세 번째, 저가전인 경우는 보장, 착과감소의 보장 수준을 결정한다. 전체를 알아요. 전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쓰고 말할 수 있어요. 쓰고 손해율. 손해율이 의미하는 건 보험료 할인 할증. 그래서 보험료 할인 할증은 설명했어요. 80%, 120%일 때는 할인 할증 없고 최대 할인 요거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요거 내면은 틀려야지 뭐. 이 할인율을 마이너스 8%부터 계속 있는 거를 50% 다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5년간 다 외웁니까? 그거는 포기하고 딱 요거만 내시는 분은 이제 저주와 출제 원망을 받겠죠. 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바로 최저 자기부담 비율 결정. 그래서 3년 연속이어야 돼요. 3년 연속, 2년 연속. 시작 기점은 바로 연속으로 해야 돼요. 연속으로. 그러니까 딱 보험 가입해서 지금이 26년이면 25, 24, 23 딱 이렇게 연속으로 따져요. 연속으로. 연속의 연속. 여기는 연속이 아니다. 연속 안 돼도 돼요. 연속 안 돼도. 무조건 3년만 되면 돼. 3년만. 무조건 3년만 되면 된다. 3년만 가입한. 3년 연속. 그러니까 2년 연속만 가입하신 분은 절대로 10%가 선택 못 해요. 그죠? 1년만 가입했다 하는 사람은 2년 연속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최저가 20%예요. 그죠? 자기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가 있죠. 자기부담 비율도 시험에 꼭 나왔어요. 이번에 물론 이제 가축에서 경마 국내용 경주마에 바로 경마장애 사고 30%인 경우 여기 나왔습니다. 저는 맞췄어요. 긴가민가 했지만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부담 비율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부담 비율 3년 연속 손해율, 연속의 연속, 2년 연속, 연속이어야 된다. 시험 문제,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이제 이런 거는 이론 공부만 하고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반드시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 연속 손해율이 120% 이상이다. 그래서 3년 연속 보험금을 100을 받았는데 바로 119만 원 보험료를 순보험료를 100만 원 총 받았는데 보험금을 119만 원 했다. 이건 120% 미만이니까 이분은 10%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부담 비율. 근데 이제 121만 원을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10% 선택 못 해요. 그러면 이제 2년을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따지면 15%다. 그래서 이제 신규 가입은 당연히 2년 연속이 안 되기 때문에 2년 연속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20%다. 최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이제 결국 손해율은 자기부담 비율을 결정한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손해율이란 딱 요것만 보면 보험료 할인 할증, 최저 자기부담 결정, 적과전은 보장 수준을 결정한다. 근데 이제 누적 저기가 아니라 바로 순보험료분의 지급보험금 전체가 아니라 착과감소 보험. 왜 그러냐면 적과전에 보장 수준은 있는 것은 바로 적과전에 착과감소 보험금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과실손해 보험금은 제외하고 착과감소 보험금만 산출해서 손해율을 따져서 120%인 경우는 120% 이상인 경우는 잘 읽어야 돼요. 50%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초보자라도 자 50% 선택하는 게 보험금이 높아요.
70% 선택하는 게 보험금이 높아요. 당연히 70% 보장해 주니까 여기가 보험금이 높아요. 보험금이. 그래서 이제 초보자라도 70%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 가능. 그러나 3년간 보험료분에 3년간 이분이 이제 100만 원을 보험료를 냈어요. 근데 이제 차가감소 보험금을 121만 원 받아갔어. 그죠? 그러면 120%가 넘죠. 그런 경우는 이때는 당신 70%안 돼. 이번에는 50%만 선택해. 이런 이야기예요. 잘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3년간 순보험료분에 3년간 착과 감소 보험금이 120% 이상인 경우는 50%만 선택 가능하다.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손해율 요거에 대해서 정확히 넘기면 안 되고 이거를 이 손해율의 의미에 대해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 세 개를 써보세요. 딱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됐고 이제 방제시설. 방제시설은 우리가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방제시설 바로 뭐에서 나왔어요? 논밭작물 인삼에서 관수시설 마이너스 5% 이거 외우지 못한 사람은 인삼 문제 아마 15점짜리 거의 날렸을 거예요. 이거 하나 모르면 이제 다른 것도 다른 10점짜리도 헷갈리고 이제 불안하고 긴가민가 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도 무지하게 쉬웠어요. 이거 모르면 이제 요거 모르고 과감하게 이 두 개를 맞힌 사람은 정말 대단하신 강심장이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모르면 자신감 떨어지고 이제 해봤자 이렇게 쉬운 문제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여기에요. 여기가 적과전 종합위험의 방제시설 할인율. 요것이 안 나왔어요. 요것이. 그래서 이제 요 가수 부분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다. 이 많은 가수들을 어떻게 다 해요? 근데 요거는 가만히 보니까 사갑의 단감들분감은 가만히 보니까 요것만 사과만 어떻게 외우면 요것도 이제 근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것만 외우자. 그래서 이제 외워볼 건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게 이제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공무원 하다 퇴직하신 분, 문과 공부하다가 우리 퇴직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농업을 안 해보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거 이제 다 찾아보면 되지만, 여러분, 시험한 부족으로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공부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방상펜이 있는데요. 방상펜이 뭔가, 요거를,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사실 저기 처음 하시는 분은 방상펜이 뭔지도 몰라요. 저도 잘 몰랐었고. 그래서 이제 자꾸 뒤적뒤적 하다 보면 요게 이제 방상펜이네요. 방상펜이 요렇게 됐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됐네요. 자, 이걸 보고 나면 이제 요게 이제 방상펜이에요. 그러니까 사갑에 단감 떫은감에 방상펜을 설치하면 보험료를 무려 마이너스 25%나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할인해 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리 방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뭐냐? 방상펜이. 그래서 방상펜은 펜 부분과 기둥 부분도 나눠진다. 뭐죠? 펜 부분과 기둥 부분 나눠지네요. 그죠? 펜 부분과 기둥 부분으로 나눠지고, 이제 펜 부분은 날개 회전은 원심식으로 모터에 의해 돌아가며 좌우 180도 면적에 따라 조정한다. 그래서 기둥 부분은 요게 6m 이상, 그러니까 요게 기둥 부분이 6m가 돼야 된다. 6m 이상.
그 다음에 이제 1000제곱미터당 이제 과수원이 1000제곱미터당 이게 이제 1마력이면 1000제곱미터에 3대를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과수원이 5000제곱미터면 몇 개요? 5, 3, 15대를 놔야 마이너스 25%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3마력짜리는, 마력은 알죠? 마리 끄는 단위 마력. 3마력짜리는 한 대, 1000제곱미터 한 대니까 5000제곱미터는 5대 설치를 권장한다. 작동이 안 될 경우 할인 불가. 참, 이런 말은 왜 쓰는지. 그래서 이제 방사팬 설마 6m 혹시 가로치기 나올지 모르니까. 요건 나왔어요. 요거는 시험에. 요건 시험에 나왔으니까 요거 가로치기 나올지 모르니까 해야 돼요. 방사팬.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리방지용 미세살수장치는 뭔가? 이게 이거랍니다. 이제 서리방지용. 자, 서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세, 살수, 물을 살짝 뿌려놓으면 미세 하면은 저기가 됩니다. 이 뿌리는 거 요거 하거나 이렇게 이제 뿌려놓으면 됩니다. 미세 살수 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서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살수량 오빠만큼 10 헥타르, 그러니까 10 헥타르만큼 하면 1헥타르가 10 헥타르가 몇이에요? 1000제곱미터인가요? 하죠. 해서 오빠 58이 나오면 오빠라고 하면 되죠. 500에서 800 리터가 나와야만이 무려 25% 여기도 할인해 준다 이거예요. 그죠? 할인해 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풍림은 다 아실 테고,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수원 주위에 나무를, 바람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 놓는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6m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나무를, 바람을 막으려면 6m 이상.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넓으면 안 된다. 바로 5m 이하다. 5m 이하. 6m, 5m 이하. 간격으로 과수원 둘레, 과수원에 일면만 하면 되고 전체에다가 식재되어야 방풍림을 해준다. 그러면 마이너스 5%인가요? 5% 해줍니다. 5%. 마이너스 5% 할인하려고 방풍림, 이 비싼 나무를 다 심는다는 건 좀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방풍망, 방조망, 방충망. 이제 여기는 바람을 막는 나무, 여기는 바람을 막는 망이죠, 망. 여기는 벌레, 여기는 새.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6, 10. 가장 작은 게 벌레, 그러니까 방충. 그 다음에 새가 가장 크니까 방조. 그 다음에 바람, 방풍. 그러니까 방풍망은 요 사이, 방충망은 이제 좀 다 이제 뭐 여기가 이상 미만 해주면 좋은데 여기만 이하, 여기는 초과. 좀 짜증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설마 또 똑같이 내겠습니까? 나온 거는 되게 안 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풍망을 하려면 60mm 해야 되는데 과수원 둘레 전체나 일부만 해도 된다. 일부. 근데 일면 하거나 바로 둘레 20% 이상, 일면 20% 하면 된다. 그래서 전체를 해주면 10%, 일면 하면 5%. 그렇게 할인해 준다. 방충망은, 벌레는 뭐 어떤 방향에서 막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람은 특정 뭐 동남풍만 분다 그러면 동남쪽만 막는다는 거겠죠. 여기는 전체, 벌레는 또 위에서도 하니까 위와 측면, 과수원 전체고 위와 측면을 다 덮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벌레만. 새도 어때요? 새도 과수원 전체
삼면만 막아놨다. 그러면 새가 다 이쪽으로 가지. 당연히 전체. 그 다음에 새는 위도도 날아가죠. 위도. 위와 측면도 덮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방풍, 방주막을 바로 망목 네트로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6, 10만 기억해 주시고, 시험에 한번 나왔다. 그 다음에 비가림 바람막이는 이제 여기는 사과배 단감떨분과는 관계없고, 이거는 참다래. 이걸 했을 때는 바로 무려 마이너스 30%를 해준다. 그래서 그때 가서 또 하기로 하고, 이거는 비가림만 하는 게 아니라 바람막이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비가림과 바람을 다 막아야 된다. 뭐로? 비닐로. 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윗면 전체를 비닐. 당연히 빗물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엔드, 그리고 바람에 대한 하기 위해서 측면 전체를 설치해야 된다. 비가림 바람막이는 참다래.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렐리스, 사과 개별지주. 자,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이게 또 이제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제 사과나 이런 과수들을 건강하고 잘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배 같은 경우는 이제 Y 덕형, 그죠? 이런 걸 해서 요 사이에 나무를 하면은 자라기 쉽고 수확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낙과 피해도 더 방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덕형을 설치하고 이제 트렐리스 이런 식으로 철선을 해서 이렇게 2선, 뭐 4선식, 6선식 이렇게 해서 설치하면 바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지주대, 트렐리스 이렇게 이제 설치해서 기르면 훨씬 낙과 피해나 이런 방지들 곱게 자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덜어준다. 이런 게 이제 트렐리스다. 지주, 트렐리스, 그 다음에 Y자, 덕형. 이게 Y자면 덕형. 이런 거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요건이 있는데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설마 이거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참 진짜 이런 거를 막 내던 시대는 이런 것까지 했었는데 이제 그런 진짜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0회, 11회 시험을 보면 정말 깊이 이해하고 깊은 내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출제자들을 비난하지도 않아요. 이때부터는 우리 출제위원들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좋은 문제들을 많이 냈고 깊은 내용을 냈기 때문에 아주 잡다하고 찌질한 문제들은, 정 막장인 문제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마 요거를 내진 않겠지. 그러니까 출제자의 양심을 믿고 이런 거 나오면 욕하면서 틀려야죠. 자, 그렇게 해서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는 바로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사과 개별지주 바로 이런 것들. 자, 사과는 개별지주, 단감 떫은 건 개별지주, 덕형 Y자, 아까 했던 거 와이프 이런 걸 위해 설치를 하면은 이제 보험료 할인을 바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준다. 이것들을 해준다. 그럼 어떻게 해주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외우자. 이렇게 이제 방제시설 상미의 아가씨와 상미가 충원, 상미와 충원이와 전풍이는 지주였다. 지주인 전풍이. 그러니까 일풍조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25, 20, 충원이 20. 그러니까 상미 충원. 그냥 온풍기는 사과만 있어요. 사과만. 그 다음에 전풍이 10. 그래서 지주는 7. 일풍, 조림은 5. 덕형은 배만 있어요. 배만. 그래서 사과배는 뭐만 차이냐? 바로 온풍기 있고 없고 덕형이 있고 없고. 그래서 상미, 충원, 전풍, 지주.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전풍은 뭐죠?
방풍망 전부, 일풍은 방풍망 일부, 측면 일부. 그래서 전풍이 일풍이. 이렇게 해서 기어코 외웁시다. 외우고. 이제 정말 여기서 나와도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욕은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사과의 보험료 할인은 이 정도만 우리 외우고 이 정도 이해해서 나오면 이제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특히 이제 이렇게 나올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자, 사과가수원인데 바로 뭘 했다? 바로 이제 미세살수장치 했고 이 가수원은 미세살수장치를 했으며 했다. 그 다음에 방충망 설치했다. 방충망 설치했다. 그 다음에 지주 트렐리식 이선식 지주를 했다. 이렇게 나오면 딱 봐도 여기는 25, 20 아니 그죠? 20 그 다음에 여기 7% 그래서 40, 52% 하면 안 되고 30%. 그래서 자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해오신 분들은 때려잡아서 30%로 하면 왜? 최대 30%만 되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30%다. 이렇게 나올 확률은 크다. 이렇게 나오는. 요걸 못 외우더라도 최대 할인은 30%니까 30% 적용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기억해 외웁시다. 여기까지만 외우고 이제 이거 다 더해도 30%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최대 30%만 하겠다. 그렇게 나올 확률이 가장 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보장, 한정보장. 그래서 적과전은 한정특약 가입 시 일소 가을동상에 가져가면 이제 보험료 할인해준다. 그 여기 할인율은 제시해준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율은 이제 35, 38 바로 이제 10%, 15%, 20%, 30% 자기 부담 비율이 40%인 경우는 이렇게 됐는데 이제 내년에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여기가 65로. 그때 가서 외우기로 하고 요건 없어질 것 같고. 벼와 사과배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까지 꼭 알아보고. 그래서 정부 지원은 자기 부담 비율을 알아야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다. 자기 부담 비율을 알아야 정부 지원, 사과배 같은 경우 정부 지원율을 알 수 있다. 그죠? 자기 부담 비율. 자기 부담 비율은 뭘 알아야 되냐? 3년 연속 손해율. 이렇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와요. 2년 연속 손해율. 손해율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또 순보험료.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정부 지원 보험료가 얼마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연쇄고리. 순보험료 알아야 3년 연속 손해율 알고 손해율 알아야 자기부담비율 알고 자기부담비율 알아야 정부 지원율 한다. 그러니까 이 연쇄고리, 이 연쇄고리를 이해하고 있느냐 하기 때문에 보험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공부를 깊이 했느냐. 순보험료 알려면 또 역시 보험가입 금액 알아야 돼요. 보험가입 금액 알려면 평년 수확량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먹이사슬처럼 이어지는 이 고리들을 빨리 파악을 해야 실력자의 경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 보험료가 잘 나오는 이유가 보험료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농업재 보험의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느냐, 요거를 알기 위해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보험료 결정 요인을 알아봤고, 이제 차액보험료와 환급보험료. 자, 이번에는 차액보험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차액보험료, 바로 얼마 전에,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가볍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차액보험료가 발생하느냐? 이제 적과전, 차액보험료는 적과전 규정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가입수확량이
기준수확량보다 크다. 바로 기준수확량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적과 후의 착과량을 의무조사하죠. 적과 후 착과량 더하기 착과 감소량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차액보험료는 이제 사고가 있건 없건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에 관계없이 사고가 있건 없건, 그죠? 없건 적과 후 착과량을 조사를 해요. 착과 감소량은 어느 때만 인정이 됩니까? 바로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사고가 있을 때만 인정이 돼요. 있을 때만.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사고가 없을 때는 착과 감소량이 0이에요. 따라서 기준수확량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차액보험료는 사고가 없을 때, 당연히 사고가 없는데 가입수확량이 적과 후 착과량 기준수확량보다 큰 경우는 당연히 차액감이에요. 하지만 조심, 사고가 있어서 적과 후 착과량도 있어. 그럼에도 가입수확량에도 못 미친다. 이를테면 가입수확량이 1000kg이었는데 적과 후 착과량이 5,000이야, 5,000. 이때 보장하는 재해가 없으면 바로 적과 후 착과 감소량은 0이에요, 0. 보장하는 재해가 있어서 계산해 봤더니 착과 감소량이 3,000이다. 그러면 5,000 더하기 3,000, 8,000. 여전히 만보다 작아요. 이럴 때도 바로 차액보험료를 지급한다. 즉, 차액보험료 지급은 보험사고 있건 없건 관계없고, 보험사고가 있더라도 가입수확량에 미달한 경우는 바로 차액보험료를 지급한다.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지급하느냐? 바로 감미경의 감계부만큼 지급한다. 감미경. 미경이 계부는 환급보험료. 미경이 감시 감계부. 그다음에 미납보험료. 바로 미경이의 계부는 환급보험료 부담 반환범위, 감미경의 감계부는 이제 차액보험료. 그러면 감액분이 뭐냐? 바로 가입수확량이 만이었는데 기준수확량이 8,000이었다. 그러면 감액분은 만에서 2,000만큼 감했으니까 바로 20%다. 이게 감액분이 감액분. 그래서 차액보험료일 때는 감액분. 그러면 감액 후 보험가입금은, 즉 여기서 이 경우 감액분은 바로 20%. 그러니까 이제 보험가입 금액이 1억이었으면 바로 감액 후 보험가입 금액은 20% 하니까 8천만 원. 감액분은 2천만 원. 그죠? 이렇게 된다. 감액분과 감액후를 구별해. 감액분, 여기는. 감액분이 20%면 0.1을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보험료.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알려면 바로 순보험료 알아야 돼요. 순보험료 알려면 영업보험료 알아야 돼요. 영업보험료 알려면 바로 보험가입금액, 그 다음에 영업료율, 그 다음에 손해율에 의한 할인 할증, 그 다음에 방제시설 할인율, 그 다음에 부보장, 한정보장. 따라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알려면 또 이렇게 연쇄고리, 순보험료 알아야지, 영업보험료 알아야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기름길.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율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보험료 곱하기 여기 갈 필요 없이 계약자 부담 요율. 그 다음에 이제 영업보험료율이 나왔다. 그러면 영업보험료율, 순보험료 곱하기 영업보험률의 순보험료율. 이게 이제 순보험료율이니까 여기다가 계약자 부담보험료. 이런 식으로 빨리
공부를 해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렇게 연쇄고리로 빨리빨리 구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꽤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감액, 미경과 비율은 여기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주어졌어.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또 이제 저기처럼 안 줄 수가 있으니까 이건 다 외워야 됩니다. 이걸 외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가 어렵냐?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죠?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과배와 단감, 떫은감을 구별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50%와 70%를 구별한다. 그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전제 요건을 해야 돼. 감액, 미경과 비율은 5종 한정 특약, 미가입, 가입, 사과배, 단감, 떫은감, 사과배, 단감, 떫은감, 그 다음에 50%, 70%. 요 세 가지를 외우고, 이제, 자, 요거 외우는 방법은 저번에 제시했죠? Z자로 간다. Z자로 간다. 그래서 7령보다는 땡7이로 하면 되겠죠? 땡7이가 63빌딩 가서 63빌딩에서 갔는데 팔자 좋은 친구를 만났다. 금방 외워지죠? 여기는 83년생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83년생 7뜨기 8뜨기 7뜨기 8뜨기 그 다음에 902는 그러니까 09 거꾸로 09 7뜨기 8뜨기 09 모두 팔팔하다. 아직까지는 팔팔하다. 이렇게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없이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풀었는데 요걸 몰라서 못 푸는 경우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반드시 외우자. 이렇게 해서 차액보험료 끝났고, 여기서 이제 설명이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바로 전에 올린 거기 보면 이제 실력 문제까지 바로 제시해 놨으니까 그 동영상을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급보험료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환급보험료도 저번에 독자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아주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유는 무효, 효력상실, 해지 뿐만 아니라 이제 취소가 있어요. 취소 사유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효, 효력상실, 해지. 그럼 무효라는 것은 바로 이제 계약 당사자를 서로 잘못했거나, 그 다음에 목적물을 A과수원인데 B과수원을 등록해 버렸거나, A과수원 사과했는데 B과수원 A과수원 배로 등록을 해 버렸다든지, 이렇게 보험 가입을 이제 실체적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술 먹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서에 도장, 의사 능력이 없었을 경우, 잠결에 보험회사 직원이 하도 와서 요청하길래 잠자는 순간에 알았다 하고 도장 찍어줬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인장을 위조해가지고 보험회사 직원이 실적 올리려고 인장을 위조해가지고 A 인장을 위조해가지고 도장 찍어버렸다든지, 무효. 무효는 이미 반환해야 돼요. 효력상실은 바로 이제 보험금 미납, 파산 등의 사유로 당사자가 해지도 않고 효력도 주장하지 않았는데 보험금을 이미 내버린 경우. 그래서 이제 그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이제 바로 이제 효력상실됨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보험약관에 이제 생명보험이나 무슨 건강보험약관은 매달 냈잖아요. 매달 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급을 안 하니까 보험회사원들도 독촉을 못 해버렸어. 이 사람이 핸드폰도 바꿔버리고 주소도 바꿔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해지도 안 하고 보험회사가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 그런 상태 되는 경우에 이제 만약에 이미 냈다면,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은 일시불로 다 내버리기 때문에 1년이었는데 효력상실 상태가 8월 그때까지 됐다면, 그때를 말한 8월 이후부는 돌려준다는 거. 해지, 계속적 계약, 이것도
저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계속적 계약은 해지, 그칠지, 그 다음에 일시적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 아파트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해제, 해지와 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은 요것만 알면 되지 굳이 해제가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계속적 계약에서는 해지는 바로 여기까지는 유효해요. 계약이 무효가 아니었어. 유효해. 근데 이날 이제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이런 거 사유로 해지하거나 보험계약은 당사자가 아무 사유가 없어도 그냥 나 보험료 내기 힘드니까 임의해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12월까지인데 6월 달에 해지한 경우 그러면 6월까지는 유효예요. 유효. 6월까지 보험료 낸 건 유효가 여기까지만 돌려주면 돼. 그래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돌려주는데 바로 미경과 비율이 얼마냐, 전체에서 미경과 비율이 얼마냐 따져서 바로 미경이 계부만큼 돌려준다. 해지.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취소 사유가 없는 듯한 데 있어요. 그래서 취소 사유는 원래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예전에 바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이 해서 한정치산자가 계약을 했어. 그러니까 지체 역시 지체장애자들인가, 그러니까 미성년자, 그 다음에 사기 또는 강박, 보험회사 직원이 사기 또는 강박을 하거나, 우리가 또 이제 계약자가 보험회사 직원을 협박해가지고, 우리 가수원,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는 거야? 왜 이유가 뭐야? 하고, 강박하고, 우리 가수원, 도시계획에 걸렸는데, 어렵다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이런 경우, 계약을 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사유는 여러분이 우리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취소. 이런 경우 취소할 수 있어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취소 역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취소하면, 나 취소하겠어. 하고,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전액 반환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만 반환한다고 돼 있어요. 그거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이런 사유로 하는데 사유가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취소하면 안 돼요. 해지는 해지 사유가 있어야 되고, 해지 사유는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위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무효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나온 건 무효 효력 상실 해지. 그래서 이제 무효해라고 하세요. 이런 사유로 해지를 하면,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반환하는가? 가장 중요한 환급의 범위 중에 가장 중요한 무효. 그래서 이제 무효의 경우는 이제 또 책임 없는 사유와 무효가, 즉, A와 B와 계약을 했는데, A가 A 과수원이라 그랬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실수해서 B 과수원으로 해버렸어. 이거는 보험회사가 책임 있는 거고, A는 책임이 없어요. 그죠? 책임이 없어요. 그 다음에 B 보험회사 직원이 실적 올리려고 서류를 위조했어. 서류를 위조했어. 아니면,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이제 술 잔뜩 취했는데 완전히 비몽사몽해서 어떠한 사물도 변별할 능력이 없는데, 형님 이거 찍으세요 하고, 인장 갖다가 찍고, 손 갖다가 찍고 해버린 경우. 이런 경우는 계약자는 책임 없고 보험회사가 책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가 책임 있는 사유는 이제 반대의 경우겠죠. 그죠? 그냥 보험회사 들어가가 침입해가지고 서류를 해가지고, 보험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보험회사 직원이, 비몽사몽한 경우에 가방에서 서류 빼가지고 도장 찍어서 해버렸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무효는 이제 전혀 무효니까
보험료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받았다면 전액을 반환해야 돼. 그래서 계약자 부담료 전액 반환. 책임 없으니까 보험회사 책임 있으니까 해야 돼. 그죠? 그래 이제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계약자 피보험자가 책임이 있어. 이 무효는 무효인데 이분이 사과라고 해야 되는데 자신이 착각해가지고 배과소원이다 라고 한 경우 보험회사는 책임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집원이 A 몇 번으로 해야 되는데 32번으로 해야 되는데 XX면 XX군 어디 근데 이 사람이 잘못 집원을 말해가지고 피해 과소원으로 그 주소를 가르쳐줘 버렸어. 그런 경우 책임 있는 사유는 바로 이제 책임이 있는데 이제 고의 중과실인 경우, 이제 보험회사 직원이 술 먹고 있는데 가방 빼내서 서류를 위조했다든지 완전 중과실이죠. 이런 경우는 반환하지 않겠죠. 보험료 받았어도. 책임 있으니까. 문제가 경과실, 고의 중과실인 경우는 반환하지 않지만 경과실, 아주 가벼운 과실이다. 자, 이제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는 누가 알 수 있느냐? 오로지 판사만이 알아요. 판사. 재판 가서 판결 내려야만 알지. A, B가 이제 변호사나 검사가 이 중과실이다, 경과실이다 해서 경찰에 올려도 다 필요 없어요. 판사가 이건 경과실입니다. 이건 중과실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게 경과실이다, 어느 게 중과실이다 규정된 거 없어요. 다만 일반 조항으로 사소한 주의를 현저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업무 범위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경과실, 중과실이냐는 우리가 따질 수도 없고 시험에 낼 수도 없어요. 이제 시험에 낼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중과실을 했다. 이렇게 해줘야만 돼. 경과실이었다. 이게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는 판사만이 판결 나봐야 하니까. 그래서 그 걱정은 하지 마시고, 뭐가 중과실이냐? 이제 대강은 추측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뭐가 중과실이냐.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과실인 경우는 이제 바로 미경이 계부만큼 반환해 준다. 자, 원해시설인 경우는 책임 있는 사유는 바로 이미 경과한 기간을 단기효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다. 자, 이것도 저번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효력상실 해지인 경우는 그거 전까지는 유효해. 그러니까 나머지만 돌려준다. 미경이 계부만큼만 돌려준다. 책임이 있건 없건 다 돌려준다. 원해시설은 원해시설 가서 하기로. 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많은 게 나와요. 환급보험료 유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보험가입 금액 기준으로 미경이 계부만큼 돌려주는 경우, 그런데 여기는 2번이 감액된 보험가입 기준으로 환급금을 돌려주는 경우 해가지고 적과전, 종합과수, 생산비 보장, 인삼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이제 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가입 금액 감액이면 이거는 바로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 원해시설의 경우. 그래서 책임 없는 사유는 경과하지 않는 기간 1 단위로, 그러니까 365로 나눠서 보험료를 350 나눠서 남은 기간. 그래서 365에서 얼마가 지났냐? 200일이 지났으면 남은 기간만 지급하고, 책임 있는 사유는 경과한 기간을 단기효율로 계산해서 차감한다. 자, 이제 보험료 나오면 요거 이제 통으로 이론을 쓰라는 게 10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만약에 5점짜리로 요거를 실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환급보험료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1번하고 3번은 뭐 이제 원해시설은 너무나 잘 알고, 문제가 2번. 2번은 이제 감액된 보험가입 금액 위주로 한다. 자, 어떻게 하는지 일단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적과전에 이제 어떻게 돌려주냐면 바로 적과전입니다.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설,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반환한다. 자, 여기가 이제 요 조항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적과전, 종합과수,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인상, 이렇게 있어요. 이거 일단 기억해 주고. 하지만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된 경우, 이건 이해가 가는데, 보험 기간 중 보험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된 경우. 자, 이 경우는 이제 적과전인 경우는 지금 적과전에서 베껴왔는데 바로 정말 적과전에 이제 차액보험료, 즉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보다 크면 이때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을 해요. 보험 가입 금액 감액하고 이때 물론 이제 적과 후 착과량을 구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적과 후 착과량을 구해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사고가 없을 때는 지급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됐어요? 보험 기간 중 보험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됐다.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된 경우에 그 환급보험료는 감액된 보험 가입 금액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때 1억이었으면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이 5천만 원이었으면 이제 이때 이걸로 다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해요. 그러면 기존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100만 원이었으면 보험 가입 금액이 50% 줄었어요. 50%. 그러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도 50% 줄여야 돼. 그러면 50만 원에 이제 미경과 비율 해서 반환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 다시 말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보험금이 지급되어 감액된 경우 이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없어서 그냥 가입 수확량이 기준 수확량보다 큰데 보험금을 이 기준 수확량에서 착과 감소량이 보험금을 사고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어. 그래도 여기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해요. 그러면 이때는 원래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환급하는가? 그래서 적과전은 요거로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만약에 내면은 이 경우 근데 이제 문제 지급에서 이렇게 돼서 보험금이 지급되어서 보험금액 금액이 감액되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주면 그때는 이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없이 하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만 한다는 거예요. 환급보험료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된 경우와 보험금이 지급됐더라도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은 고추, 브로콜리, 잔존보험 가입 금액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규정이 종합과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이제 소송까지 갈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함부로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럼에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일단은 풀어놓고 소송을 해야지. 시험 중에 이거 소송거리야? 안 풀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풀어놓고 기다려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건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과수 하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급보험료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는 이제 무효는 전액, 계약자 부담료 전액, 효력 상실해지는 미경이 계부. 근데 책임 있는 사유는 미경이 계부. 다만 무효인 경우 고의 중과실인 경우는 환급되지 않으니까 이거에 반대석으로 무효인데 바로 피보험자의 경과실인 경우는 중과실만이니까 경과실인 경우는 어떻게 반응한다? 미경이 계부만큼 반환한다. 자, 아직 시험이 안 났어요. 미경이 경과실일 때 어떻게 되냐? 무효인데 책임 있는 사유, 다시요. 무효이고 책임 있는 사유고 이제 계약자 피보험자가 책임 있는 사유이고 경과실이었다. 이 경우는 미경 계부만큼 반환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주 또 문제가 많은 게 바로 이제 책임 있는 사유예요.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 참 안 올라오네요. 자, 바로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는 귀책 사유라 하죠. 귀책 사유. 누가 귀책 사유가 있느냐?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사유. 그러니까 계약자 피보험자가 책임 있는 사유가 뭐냐? 그래서 임의해지. 임의해지는 뭐예요? 임의대로, 마음대로, 임의대로, 마음대로 해지한다. 이제 보험료를 다 내놨어. 보험료를 다 내놨어. 그러니까 이제 11월 30일까지죠. 적과전은. 근데 6월 달까지 해보니까 이후에는 우리 제도 날 것 같지도 않고 보험료가 아까워. 그래서 에이 하고 내 마음대로 해지했다 이거예요. 마음대로 해지. 그죠? 이미 해지.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유는 이미 해지.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계약의 해지.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자, 여기서도 참 문제가 계약의 해지에는 여기 표현대로 하면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그러면 중대의 반대말은 경미한 사유로 인한 해지가 있다는 거예요. 해지. 두 가지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포함관계가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라는 거에는 바로 중대 사유가 있고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가 있고 경미한 사유로 인한 해지. 이게 이제 계약의 해지죠. 중대 사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로 이제 계약의 해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 계약의 해지가 뭐냐? 계약의 해지가 이제 여기에서 여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농구문 이론서입니다. 그대로 가져왔어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고지 의무, 통지 의무를 해태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손해를 한 경우 해지한다. 그러면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는 뭐냐? 정작 설명을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이 없어요. 세상에 고의로 손해 발생한 경우 이거보다 더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참. 그래서 그 다음에 고지 의무, 통지 의무. 그래서 이걸로 한 경우는 계약이 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게 요 중대한 사유로 인한 해지의 설명이 아닐까. 아니면 이걸 설명을 해주던가. 이거 설명했으니까 이것도 해준 거.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중대한 게 뭐라는 거예요?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뭐 보험회사를 불질렀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더 손해라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계약. 여기도 좀 애매할 수 있는 게 이걸 이제 딱 끊어서 써야 되는데, 이제 사기에 의한 계약 엔드 하면
우리가, 이제 중대한 인연, 만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대한 인연, 만남. 그러면 중대한 인연, 중대한 만남. 이렇게 해서까지 중대한 인연, 그냥 사소한 만남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에 의한 계약, 사기에 의한 계약의 해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사기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취소했다. 에 따라 취소. 왜 그러냐면 사기는 취소 사유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부당한,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쓰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어도 제대로 안 되고, 이제 이게 전혀 관계가 없다면,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의 해지 안에 이게 포함되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붙건, 뒤로 붙건 문제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취소했다면, 법의 일반 원리상 취소는 취소 전까지는 유효해요, 유효하고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무효해요. 그러면 앞에 받은 거를 전액 돌려줘야 돼요. 무효랑 동일해, 무효. 그런데 이제 책임 있는 사유, 자기가 책임 있는 사유는 반쯤 하니까 여기서는 계약을 취소해서 미경이 계급만큼 돌려준다. 그런데 이제 취소 사유도 여기서는 또 사기만을 들고 있어요. 취소 사유는 뭐예요? 무능력자. 18세가 계약했어. 그 다음에, 바로 피한정 후견인이 했어요. 이거 말 어렵고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안 나오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만 어렵고. 그러니까 옛날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 경우는 또 없어, 여기에. 그 사람들이 계약한 거. 오로지 취소 사유 중 사기, 또 강박도 없어요, 강박. 강박과 사기는 달라요. 사기는 기망을 해서 속아 넘어간 거고, 강박은 보험회사 직원을 협박한 거예요. 너 우리 계약 체결 안 해주면 너 신상에 해로울 줄 알아? 문신 보여주면서 야, 보험 사기 치려고 그런 모양이죠. 강박을 해. 보험 사기를 치려면 일단 보험 계약을 해야 되니까. 보험회사 직원 예쁘장한 여직원 불러다가 아주 문신 보여주면서 협박해갖고 그냥 찍어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또 없어. 취소가 없어. 또 사기에 의한 경우만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 조항이 취소가 있으려면 무능력자 18살짜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박도 포함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래야 법 체계에 맞거든요. 민법의 계약 체계에.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보험계약도, 농작물 재해보험계약도 상법의 특별법입니다. 상법에 규정 없으면 바로 민법을 적용해요. 그러면 민법의 일반 원칙들이 여기에 없으면 다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사기에 대해서 농작물 재해법에 아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상법과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하면 민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바로 미성년, 이제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사기, 강박 그대로 적용되는데 덜렁 사기에 한 것만 취소되는 아주 문제점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효력상실. 그래서 이제 책임 있는 사유를 써라. 이런 경우 이제 책임 있는 사유가 뭐냐? 쓰는 경우.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는 보험 사기 요건에 대해서 15점짜리로 나온 경우 있어요. 7회인가 8회인가.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외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 내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라도 좀 완벽을 내면 좀 이해를 해요. 근데 이 2번 조항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이제 또 욕하면서 외워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책임 있는 사유가 뭐냐? 그래서 임삼이라고 해요, 임삼이.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상실. 그러니까 사기에 의한 계약,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를 취소, 해지하는 경우. 자,
여기서 요게 잘 안 헤어질 거예요. 그래도 이제 계속 써보고, 하고, 이제 굳이 이걸 또 시험에 내시는 분은 참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환급보험료 정말 문제가 많다. 아주, 그래서 시험 내기도 문제가 많으니까 시험 이제 아무 뭐죠 논란이 없는 거는 이거예요. 바로 책임 없는 사유에, 아니죠.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할 때 책임 없거나, 바로 무효 말고 해지, 임의 해지로 내주겠죠. 임의 해지. 요 경우는 아무 논란이 없으니까 나올 겁니다. 효력 상실이나.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야 되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반환해야 할 때 보험료가 있을 때 환급금은 청구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을 한다. 절차적인 문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오늘 적과전 두 번째 시간으로 보험가입 금액과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년 수확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율, 뭐죠? 보험금, 이제 착과손해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을 아주 본격적으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